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제 군인들이 국회 진입하고 선관위 들어가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도 한 서너 시간 늦은 지연 중계로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다 전체를 다 봤는데요. 예.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뭐 내부 사정이야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토론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런 거요. 예. 아니 그 무슨 법률 전문 지식 없어도 헌법하고 개헌법 읽을 줄만 알면 실체적 또 절차적 위헌 계엄이라는 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개헌법에 국회는 손 못 대게 개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 병력 보낸 거는 개헌법 위반이고요. 정치인 법관 체포하라 한 것도 뭐 명백한 불법 위헌이고 예. 선관위 쳐들어간 건 마찬가지고 국회 봉쇄한 행위는 뭐 이거는 뭐 생중계로 다 나왔고 이거 판단하는데 3주로도 모자라서 이견이 있다? 이건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예. 그분들은 뭐 자기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사시나? 이게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 판단하는데 무슨 심오한 법리가 필요할까? 예. 그런 의문을 그냥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12.3 계엄의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날 벌어진 내란 속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전 국민의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는데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대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94일째 역대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할 정도로 복잡한 판결일까요?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는 걸 알기는 하는 걸까요?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국민들의 삶이 허리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인지하고 목도하고 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로 이곳을 둘러싼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갈등만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전 국민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그 이후로 너무나 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피청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국국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그 중압감과 고통에 괴로우시겠지만 더 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서둘러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단독 특종을 터뜨려주는 마봉춘, MBC의 눈부신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우길 거냐는 듯 내란 수고의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을 향해 팩폭으로 조지고 있는 건데요.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관두껑에 못질을 하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MBC 취재로 확인됐는데요. 진짜 미친 인간들입니다. MBC가 앞서 보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충격적인 내용 앞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더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는데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현, 즉 시신 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문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는데요.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인데요.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 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그 시기인데요. 작년 8월 22일 계엄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되기 시작한 거죠.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데요.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외움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외움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군단 산하 70이 특공연대가 있었는데요. 이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자유의 방패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합참 지침에 따라 중기 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아직도 군 내부의 내란 공범들이 숨어 암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친위 쿠데타는 완벽한 청산이 어려운 건데요. 이번에 드러난 이 충격적인 사실은 사실상 결정적 증거인 거죠. 물론 이번에도 윤석열은 모르쇠로 일관하겠지만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제발 이번 주에는 윤석열을 파면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불안하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또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위중한 시기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단 1시간도, 단 1분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줄여야 합니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수호의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